북한 문제와 함께 어제 터진 이슈 가운데 가장 큰 이슈 바로 이 충남도지사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 폭로입니다. 피해자는 다름 아닌 현직 수행 비서여서 그 충격을 좀 더해가고 있습니다. 8개월간 무려 4차례나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했고요. 안 지사 측에서는 강압은 없었다라고 해명이 나왔습니다만 안 지사가 어젯밤 늦게 직접 SNS에 글을 올려서 모든 책임은 내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합의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된 것이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한 발 후퇴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어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관련된 얘기를 털어놨던 현직 비서의 얘기 잠깐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수행비서는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를 하는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지사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는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반문할 수 없었고 늘 따라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수긍하고 그의 기분을 맞추고 항상 지사님 표정 하나하나 일그러지는 것까지 다 맞춰야 되는 게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제 위치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은 했습니다. 예. 네. 이건 아닌 것 같다라든가. 네. 저는 일할 때 거절하거나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로서 그때 머뭇거리고 좀 어렵다고 했던 거는 저한테는 진짜 최대한의 방어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거절이었고 예. 지사님은 그거를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예. 네, 차기 유력 대선 주자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경선을 벌이고 또 막판에는 또 힘을 모아줬던 안희정 지사. 누가 봐도 젊은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서 손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물이 자신의 수행 비서를 4차례나 8개월 동안 4차례나 성폭행을 했다라는 충격적인 폭로가 어제 나왔습니다. 안희정 지사도 이 성관계가 있었다는 부분을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라는 반응들이 어제 SNS, 인터넷에 도배를 했는데 특히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제명까지 결정을 했고요. 너무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면서 국민에게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받은 충격은 훨씬 더 컸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아주 큽니다. 크고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제명과 함께 출당 조치를 취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의 운명과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고요. 당의 운명까지 걸렸다고 보십니까, 이 사건이? 운명보다는 일종의 이제 차기 유력 대선 주자고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하게 결정을 했다는 차원에서 그런 의미로 해석되고요. 개인적으로도 저 주변에서 어젯밤에 많은 연락이 왔고 저도 상당히 고뇌의 밤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권력 있는 곳에 성폭행이 있다는 이 부분이 미투 운동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면 이제 최정점에 다다르지 않나 싶고요. 이것은 진보, 보수, 여야를 떠나서 그러니까 권력 구조 속에서 이런 성폭행 문화가 오랫동안 이 범죄행위죠. 범죄행위가 지속됐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탈출구나 해결책이 없다는 게 더욱더 절망을 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도 사실은 주변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SOS 신호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다음 이분 스스로도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잠시 뒤에 세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은 미투 캠페인이 한창이던 시절 심지어 미투와 관련해서 이 피해자 여성을 만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그날조차도 성폭행이 이뤄졌다라고 피해자는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해자 말고 제2의 다른 피해자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더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한마디씩은 다 코멘트를 좀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은 어떻게 어제 사건을 바라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안타까운 사건이죠. 안희정 지사가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 또 본인이 다행인 것은 인정하고 사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비서실에서는 사실 그런 합의에서 한 거지 억압은 없었다고 얘기했지만 안희정 지사가 새벽에 본인의 SNS 글을 올려서 그건 잘못된 거다. 분명히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잘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권위를 이용해서 본인의 비서를 저런 형태로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고요. 안희정 지사는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거 맞습니다. 이게 또 안희정 지사 개인의 문제만 아니잖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거기서 지금 안희정 지사의 인기에 함께해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한테도 엄청난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유력한 대권 후보였기 때문에 저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민주당이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제명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안희정 지사는 정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치에서 떠나야 돼요, 일단은. 뭐 본인이 다시 복귀할지는 건 나중에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는 지금은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 있지만 수사가 만약 이루어지면 당연히 나와 수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면 다 처벌받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결국 본인이 다시 혹시나 나중이라도 정치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지 피하거나 아니면 뭐 이걸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본인이나 민주당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셔서 본인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정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온당한 법적 처벌을 받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훗날 정치적 생명에 타격이 왔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라고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훗날 정치적 재기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아예 입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큰 아마 타격, 충격이 갔을 거라고 봅니다. 김광상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어제 저녁을 먹고 TV를 틀었는데 이제 저 생방송을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믿기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연 안희정 지사가 그랬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사실 뭐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이제 심각성을 이제 깨닫게 됐고 사실 우리가 미투가 서지현 검사 이제 폭로를 계속됐잖아요. 이게 연예계 문단 굉장히 퍼지는 양상으로 왔는데 지금 얼마 전부터 지속적인 얘기가 왔죠. 그러니까 정치계에서 가장 심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문단이나 연극 그런 부분은 굉장히 협소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는 세계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세계에서 이러한 성폭행이 있었다. 이것은 또 문단이나 연예계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남녀 불문하고 스킨십을 굉장히 잘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행비서라는 역할 자체가 24시간 어떻게 보면 일정이 있을 때 수행을 하고 항상 옆에 붙어서 도와주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저도 주위에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압니다만은 수행비서를 여자를 수행비서를 했다. 이건 상당히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을 잘 알고 본인에게 굉장히 충성을 하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행비서를 했다고 하는데 성폭행 이후에 다시 정무비서로 일종의 승진을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좀 본인이 좀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그동안 이루었던 그 많은 것들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 어떤 그런 국민의 기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본인의 잘못으로 무너졌다는 거에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김지은 씨가 폭로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것이 위계에 의한 강압적인 우리가 미투 얘기하면서 계속 나왔던 권력관계의 작동에 의한 것인가? 난 거절할 수 없는 위치였다. 도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일개 수행비서에게 성폭행을 저지를 때 자신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위치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계에 의한 권력을 이용한 성폭행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 측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하는데 안 지사가 이를 부인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제외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SOS를 치려고 여러 번 신호를 보냈고 눈치챈 선배에게 이야기도 했다. 하지만 거절하라고만 했을 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지사와 스위스로 출장을 갔을 때도 선배의 조언대로 모르겠다면서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이라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 수행비서에게 도지사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확고하게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케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수행비서는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를 하는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지사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는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반문할 수 없었고 늘 따라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수긍하고 그의 기분을 맞추고 항상 지사님 표정 하나하나 일그러지는 것까지 다 맞춰야 되는 게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SS를 치려고 여러 번 신호를 보냈었고 눈치챈 한 선배가 혹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 위치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은 했습니다. 예. 네. 이건 아닌 것 같다라든가. 네. 저는 일할 때 거절하거나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로서 그때 머뭇거리고 좀 어렵다고 했던 거는 저한테는 진짜 최대한의 방어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거절이었고 예. 지사님은 그거를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예. 네,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희정 지사는 최근에 연극계에서 이 미투에 촉발이 되었던 이윤택 감독과 같은 존재였다. 그 수많은 단원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피해를 당해도 누구 하나 저항하거나 항의하기 어려운 그런 권력관계 구조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에게는 그런 존재였을까요? 거의 뭐 교주 내지는 신과 같은 존재였을까요? 그래서 저항하기도 또 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기도 어려운 그런 권력관계가 작동했을까요? 지금 김지은 비서 이야기에 따르면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안희정 지사가 사실은 굉장히 열려있는 태도를 국민 앞에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경선 많아요. 과정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당시 후보와 예. 경쟁을 하면서 그 문재인 후보 진영의 친문 패권주의에 대해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질타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유연한 모습, 열린 태도 이런 걸 보여줘서 국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탈권위적이었다라고 네, 보는 거죠. 예. 내부적으로는 지금 말 못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예. 심지어 수행비서가 뭐 많이 안 지사 심기도 예. 맞춰줘야 되고 하는 그런 자리이긴 하지만 예. 수행비서한테 너는 노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예스하라 이런 입장을 보였고 또 그 수행비서가 선배라고 그랬는데 선배는 아마 전임 수행비서일 겁니다. 예. 그 사람이 눈치를 채서 김지은 비서한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로를 했는데 이 사람도 그냥 듣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안 지사 진영에는 아무도 말을 못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었나. 예. 그러니까 국민에게 보여준 태도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예. 이런 생각이어서 안희정 지사는 이미 사퇴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데요. 지금 SNS 상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김지은 비서가 본인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예.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지금 이상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중에게는 그런 어떤 탈권위주의적이고 소통적이고 친화적인 정치인의 이미지로 다가왔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악마적 본성이 따로 또 숨어 있었던 것인가. 그래서 대단히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남성 중심적이고 대단히 권력 지향적이고 그런 인물이었던가.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함께 정치 생활을 한 정당이고 집단이니까요. 정치 집단이니까 그런 부분을 곳곳에서 목도하지 않았을까 평소에. 한 번도 눈치챈 적이 없는 겁니까? 예, 거의 안 지사의 어떤 그동안 행보나 활동이나 이런 걸 보면 예.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상황인데. 충격이 더 컸던 그리고, 거군요. 예, 충격이 예. 더 컸고
다만 이제 안 지사의 어떤 대선 전후 과정의 행보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열려 있는 행보 예. 이런 부분이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가요?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예. 주변 사람들이 뭔가 안 지사의 이러한 뭐 변화나 이런 부분이 일종의 기존에 기대했던 어떤 진보의 흐름에서 상당히 좀 벗어나지 않나 이런 의구심도 사실 가졌는데 예. 이런 의구심하고 어떤 성폭행하고는 사실은 전혀 무관한 관계없죠.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런 문제가 본질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게 예.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대단히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문제이거든요. 예. 이걸 그대로 덮고 갔다면 어떻게 보면 안지사가 더 큰 정치로 성장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예. 이런 뭐 우려도 사실 있거든요. 예.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철학과 정신을 계승하는 그 후계자로 꼽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탈권위주의적이고 소통이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 꼽혔던 인물인데 전혀 뜻밖의 모습이 이번 일을 통해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미투 캠페인이 번지던 지난 25일도 그는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은 가식에 불과했고 성폭행은 그 이후에 따라온 것입니다. 김지은 씨의 주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늘 지사님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저한테 했던 말 비밀 텔레그램들이 있어요. 미안하다, 개념치 마라, 내가 부족했다, 잊어라, 다 잊어라. 그냥 아름다운 스위스와 러시아에서의 풍경만 기억해라. 다 잊어라. 항상 잊으라고 얘기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내가 잊어야 되는구나, 잊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한테는 있는 기억이지만 없는 기억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다 도려내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예. 지사가 최근에 저를 밤에 불러서 미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투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약간은 기색을 보이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내가 미투를 보면서 그게 너에게 상처가 되는 건 줄 알게 되었다. 미안하다. 너 그때 괜찮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안 그러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또 그날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제 다른 일이 있어서 뒤늦게 집에 가서 저 영상을 처음부터 봤는데 3번 놀랐습니다. 한 번은 성폭행을 했다라고는 폭로가 처음 나올 때 놀랬고 두 번째 놀란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미투 캠페인이 번지던 지난 25일도 그는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다 잊어라. 아름다운 스위스와 러시아만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성폭행했다라는 김지은 씨의 폭로가 나왔을 때는 정말 다시 한번 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일반인의 경우에도 사실 큰 충격을 주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안희정 지사의 이미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 미안하다고 하면서 또다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다.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한가 안 한가의 문제보다 저는 일어난 일이니까 제 질문이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희정 지사의 지금 김지은 씨의 말을 쭉 들어보면 안희정 지사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 일이 죄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도 그 말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계속 미안하면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욕망을 못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행동이 김지은 씨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미안하다는 말을 또 하거든요. 예.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멈추지 않은 게 안희정 지사의 큰 실수인 거죠. 이건 분명히 본인이 봐도 인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보다 권력이 낮은 사람을 성적으로 폭행한 문제는 잘못된다는 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거고 안희정 지사가 이걸 잘못인 줄 알면서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는 비난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김지은 씨가 얘기했듯이 2월 25일은
본인이 미투 운동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지금 만난 거잖아요. 이게 혹시나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혹시 김지은 씨가 밖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떨까? 예. 그렇게 하면 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걱정을 가지고서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한 거 아닙니까? 미투 운동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너한테 정말 미안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정말 무릎 꿇고 사과하고 하지 말았어야죠. 그랬으면 김지은 씨가 여기까지 안 나왔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김지은 씨가 그 자리에 TV에까지 나와서 본인의 실명을 대면서 저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날의 그 행동이 본인한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건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본인 앞에서 이렇게 사과하더니 결국은 그날도 또 그런 행동을 했다. 이거는 이분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것 때문에 아마 김지은 씨가 이렇게 방송에까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지난 8개월 동안 무려 4차례 성폭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범도 아니고 여러 번이 있었고 또 미투 캠페인 때문에 사회가 온통 뒤집힌 그 시점에서도 사과하면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이 정치적으로 이미 뭐 생명은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래도 법적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러면 이건 초범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반복죄라 볼 수 있고요. 예. 저게 정말 성폭행이라고 한다면 범죄라고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나오는 상황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 반복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상습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김지은 씨의 진술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25일 날 그 당시에 지난 25일 날은 이제 미투 캠페인이고 지금 나라가 엄청 시끄럽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 굉장히 본인이 걱정을 했던 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김지은 씨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 생명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태로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걸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생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그걸 넘어선 거죠. 그래서 또다시 저런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또 어제 그 인터뷰에 조금 경악스러웠던 것은 지난 그 러시아가 이제 스위스에 있을 때 저런 성폭행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 9월에 이제 스위스를 갔는데 그때 이제 인권 패널로 갔거든요. 그래서 인권 패널로 가서 어떤 지방정부 활성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 또 성폭행이 있었다고 김지은 씨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면성이 너무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더군다나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저런 행위가 반복되었다고 한다면 저건 정말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주고받는 그런 문자, SNS에 통한 문자를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이 분명하게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자를 보내서 뭐 개념치 마라, 뭐 이래갖고 다 잊어버리라 이 얘기 자체는 합의에 의한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였죠. 물론 합의한 것도 사실은 뭐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렇게 보면 이제 법적으로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어떤 지금까지 나온 상황 증거만 가지고도 사실은 범죄 행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밀이 보장되는 채팅창을 따로 만들어서 그 김지은 씨가 주고받았어요. 이게 아마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범행 의도라든지 아니면 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력한 차세대 정치 지도자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반인들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런 아주 나쁜 전형을 그대로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그런데 듭니다. 상당히 이제 특히 그 기성세대 남성들이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을 한다랄지 거절을 안 하면 이건 뭐 나한테 마음이 있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행의 어떤 성폭행이나 성추행의 법률적 구성 요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윤정 지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자기의 권력이 그 여자를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떤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좀 합리화될 수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여자들이 권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분위기상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남성들이 이 여성이 내가 이렇게 해도 받아주네, 날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문제는
김지은 씨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지은 씨가 어제 인터뷰 말미에 두렵다. 누군가 내 신변이 위협받는 것 같은 걸 느낀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공개함으로써 나를 지키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다른 누군가 제2, 제3의 피해를 막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 말고 피해자가 더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디까지 좀 당 차원에서는 진상을 파악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명시켰으니 이제 우리는 끝이다. 우리 당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나오는 건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뭐 지금 제명됐고 출당됐기 때문에 당에서 뭔가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될 수 있는 그래도 거고요. 진상조사를 좀 해보고 그 이후에 제명을 하더라도 한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렇진 않고요. 당에서는 신속하게 어떤 이런 뭐 비위 행위가 발생되면 당은 당규에서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지금 추가 피해자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이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빨리 형사사법권이 들어와서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 지사는 공인으로서 뭐 지금 사퇴를 했지만 일종의 유력 정치인으로서 수사를 받고 그다음에 의혹이 있는 부분을 스스로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섣부른 얘기고 너무 앞서가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안희정 지사가 갖고 있는 정치적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목 좀 짧게 짚겠습니다. 일단 여당은 쇼크를 맞았습니다. 한밤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고요. 청와대에서는 어안벙벙이다라는 제목이 좀 실려 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안희정 지사의 사람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몇몇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 충격은 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여성과 접촉이 많았다라는 얘기도 뒤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왔다라고 하면서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텔레그램에 안희정 지사가 이 김지은 씨에게 보냈던 거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감내해야 할 문제를 괜히 이야기했다. 미안. 개념치 말아라. 그러고 나서도 성폭행을 또 저질렀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패닉에 빠졌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참 나쁜 사람이다. 사죄를 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여의도에서는 다음 순서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보좌관 중심으로 이 성폭행, 성희롱, 미투 캠페인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각 당 반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희정 지사에 대한 뉴스 보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희정 도지사에 대해서는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얘기만 저희들이 이제 영상이 확보돼 있어서 나머지 당 입장은 저렇게 화면을 통해서 좀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양해 바랍니다. 이상일은 정치적 파장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출당 제명 조치를 한 거죠. 통상 같으면 윤리위원회 열고 진상조사에서 당사자 이야기 듣고 그 징계위원회 또 열고 하는 건데 어제 당 대변인도 진상조사 필요 없다. 바로 출당 제명이다. 이렇게 한 거는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민주당은 여러 면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부산시당의 시의원 출마 예비 후보도 이미 추행이죠. 그 문제를 일으켰는데 당이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계속 미뤄두고 있었어요. 9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미투 운동이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김어준 씨 같은 분은 이걸 또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공작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건데요. 야당도 많은 공격을 하지만 지금 야당도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거를 선거로 최대한 활용할 필요는 없겠다. 정치권이. 이게 우리 사회 일종의 지금 전반의 과거의 문제를 한번 전반 청산하고 성찰하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선거의 유불리로 자꾸 접근하다 보면 난타전만 벌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충남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뭐 당연한 수순인 거죠. 예. 자, 그럼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앞서 이상일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들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부메랑이 돼서 자신들의 목을 조를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누가 감히 안희정 지사의 저 사건을 계기로 너네 당 부도덕하다, 도덕적이지 못하다, 파렴치하다라고 욕을 할 수 있겠는가? 정치권 여의도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으로도 좀 이렇게 심하게 이제 과장하면 그렇게 좀 들립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미투 캠페인이 확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의도에서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볼 땐 많을 것 같아요. 예. 뭐 어제 처음으로 SN가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예, 없죠. 근데 국회 예. 홈페이지에 예. 보좌관, 그러니까 보좌진의 한 명인 여성이 예. 본인의 실명을 공개해서 얘기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국회의원이 성추행한 건 아니고 같은 일하는 보좌진 예. 중에 선배가 성추행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친해서 그랬다, 동생 같아서 그랬다 이러면서 예. 성추행을 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 사람 혼자가 처음은 올렸지만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국회에 있는 잘못된 이런 성추행, 성폭행 사례들도 나오기를 바란다. 그런 의사를 예. 전달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뭐 지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안희정 지사의 이번 이 성추행, 성폭행 문제가 결국 정치권의 예. 일파만파 번져서 정치권에 잠재돼 있었던 이런 성추행, 성폭행 예. 문제도 하나둘씩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예, 안희정 지사의 이 성폭행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이제는 불가능해져 있는 그런 형국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누구는 괜찮을지, 누구는 저 사람은 아닐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그 틀 자체를 이 안희정 지사 사건이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줄줄이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섣불리 이것을 정치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용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요즘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 내일은 누가 나올까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런 것처럼 너무 우리 사회에 굉장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예. 이제 정치권과 관련해서는 그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라는 이제 페이스북 예. 그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특징이 익명으로 제보를 예. 하고 가해자를 익명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추후에도 이제 정치권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사 아무리 잘 살아온 사람이라도 적어도 뭐 20년, 30년 전에 예. 어떤 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잘못된 경우에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지금의 어떤 남성 위주의 한국 사회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그리고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방송에서 나와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까지 나온 것은 이제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 그렇다면 향후에 얼마나 더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까지 나온 그런 미투 중에서 안희정 지사 관련된 것이 가장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더 충격적인 미투가 나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예, 한순간에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그 사건의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습적이었습니다. 이번 일이 아마 정치권에 큰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좀 보이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선거에 이용하려 하거나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할 경우에는 그 부메랑이 또 자신들의 목을 겨눌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또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반성의 계기로 삼는 계기로 진짜 좀 삼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화예술계 이윤택 감독은 출국이 정지가 됐고요. 그리고 고은 씨는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또다시 화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